개원을 의사들을 도와주니까 오픈닥터라고 하자 라고 굉장히 빠르게 정하고 그 뒤에는 별로 이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주변에 의사밖에 없는데 저는 경영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 와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고요. 개원 경험, 병원 운영 경험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거는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개원 시장에서는 가장 개원을 많이 시키고 있는 플랫폼은 맞다. 지인들의 만족도가 높은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사인 친구들인 상황에서 다 결국은 저를 통해 개원을 했죠. 저희는 그 정보 투명성을 통해서 이 개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플랫폼이다 보니까 개원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있어서 이런 1차 병원이라고 하죠. 1차 병원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돼가면 이 노인분들이 종합병원으로 다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럼 1차 병원에서 소화해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의사결정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병원의 배치가 좀 광범위하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좀 저희 오픈닥터라는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비전은 가지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저희가 최대한 다 도와드릴 테니 진료에 좀 더 집중해서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하자라는 게 저희 회사 비전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저희 회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사업이란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회에서 있는 문제 중에 하나를 해결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머니올라 비욘드 비즈에서도 우리 삶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려 10억 원이라는 면봉을 뒤로 하고 창업을 한 젊은 창업가 대표님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오픈 닥터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계신 오종관 대표님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회사를 좀 보다 보니까 요즘 트렌드가 되는 단어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 플랫폼, 부동산, 기술 이런 부분까지. 대표님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신지. 오픈닥터라고 하는 서비스는 그 동네 병원, 그러니까 클리닉이라고 불리는 시장에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서비스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들이 개원을 하는 데 있어서 의사결정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을 해드리는 원스톱 서비스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추후에는 병원 운영까지도 데이터를 통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억 원 연봉을 뒤로 하고 나온 엘리트 컨설턴트 출신의 창업가도 맞는 얘기인가요? 제가 계속 다녔다면 지금쯤 부정됐을 거다라는 게 좀 써있긴 하고요. 네네네.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고액 연봉을 받는 직업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굳이 밝히자면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강남 8학군에 의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는 고등학교를 나오셔서 네.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하시고 우리나라 유수의 컨설팅 펌에서 또 근무를 하셨어요. 지금쯤은 이제 계속 다니셨다면 10억 원 연봉을 받으셨을 텐데 5년 차 된 이제 새내기는 아니신 거네요. 그런데 압도적 1위를 점하고 계신다. 저희가 개원 시장에서는 압도적 1위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고요. 이제 그 모든 업종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진입했던 개원 시장이라는 곳은 좀 작은 회사들이 파편화되어 있던 시장이다 보니까 1등으로 상대적으로는 수월하게 올라가서 다른 선배 창업가 분들이 업계 선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만큼은 좀 민망하긴 하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개원 시장에서는 가장 개원을 많이 시키고 있는 플랫폼은 맞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단한 창업가신데 의외로 또 이렇게 방송 출연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출연을 또 많이 안 하셨더라고요. 이유가 있었을까요? 굉장히 낯선 산업이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사가 아니기도 하고 BCG라는 회사에서는 금융과 보험 섹터를 주로 다루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야 되고 그다음에 뭐 부동산이 됐다든지 의료기기가 됐다든지 새로운 산업에서 어떤 기능들을 개발시키기 위한 그런데 대부분 시간을 좀 썼던 것 같습니다. 시장에 워낙 작은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이 업계에 있는 분들을 모셔와서 하기에는 저희가 직접 좀 직원분들을 트레이닝 시키고 키워나가야 되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했다 보니까 이제 외부에 대한 노출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집중했던 그 지난 4년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2026년이 어떻게 보면 대표님과 그 오픈 닥터에는 더 의미 있는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5살이 되는 해예요. 5주년 동안 이 생존하는 스타트업들이 많이 없다라고는 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가면서
특히 직원분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고 창업자들이랑 같이 으쌰으쌰하면서 5년이라는 세월을 그래도 버텨내가고 있다라는 거는 칭찬해 줄 만한 것 같고요. 성과 때문에 스스로 칭찬하고 싶다는 생각은 아직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이 창업이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를 잘 버텨왔다라는 걸로는 스스로한테 칭찬을 좀 해주고 싶긴 합니다. 강연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들었어요. 후배들을 위해서 강연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또 의사분들을 위해서 강연하는 것들도 있고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입지, 부동산을 들어가면 좋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런 기술을 통해서 해결하는 회사다 보니까 어떤 지표들을 보고 어딜 들어가면 병원을 좀 더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지 강의하는 것들을 그래도 매달에 한 번씩 정도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경영 쪽에 있는 분들한테 강연을 하는 것들은 제가 의사결정법이라는 거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전략 컨설팅 펌이라고 하는 회사가 스스로들을 프로블럼 솔버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대해서 나름의 좀 쉽게 풀어내는 작업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작업들을 뭐 같이 병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프라블럼 문제를 푸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수많은 문제 중에 이 문제에 선택하신 이유가 있어요? 사업적으로 그래도 꽤 키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경영자 마인드도 있었던 것 같고요. 지인들의 문제를 풀고 싶다에서 시작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인들의 문제를 풀고 싶다라고부터 생각을 해보면 아까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 고등학교가 꽤나 많은 의대생들을 배출하고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의사밖에 없는데 저는 경영이라는 직업을 하고 있으니 와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워낙 많았고요. 근데 그들의 개원 경험, 병원 운영 경험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불투명하다 보니까 저거는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결국은 창업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살아남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성공한 사례들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봤고 일본의 의사들을 도와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M3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고 지켜본 결과 시가총액이 그래도 몇십조 원대에 가 있다라는 걸 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그런 M3라는 모델을 지향한다라고 하면 사업적으로도 유의미할 수 있겠고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풀 수 있겠다라는 게 이 사업의 좀 시작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으로도 지속 가능한 사업이고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운 점도 풀어줄 수 있다. 네. 의사친들이 어떤 질문을 해왔어요? 부동산을 구하는 과정이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이제 개원을 하려면 결국은 내가 어느 자리에 들어갈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미 아시다시피 국내는 병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국내 병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리를 잡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게 어려운 이유는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그 부동산을 구하는 방식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전화를 해야 되는 방식인데 허위 매물도 워낙 많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한 16개월 정도 걸려서 부동산을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1년도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긴 기간 동안 부동산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잘 되는 곳을 가려면 그 동네 병원들이 잘 되나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선배들 통해서 좀 알거나 아니면 영업사원들을 통해서 알거나 라는 어떻게 보면 되게 조각적인 정보들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의사결정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되게 길게 가는 것들이 많았었고 이게 저한테 얘기했던 좀 가장 주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긴 합니다. 그런 분들이 대표님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지인들의 만족도가 높은가요?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 고등학교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저를 제외하고 대부분 의사인 친구들인 상황에서 다 결국은 저를 통해 개원을 했죠. 다들 그래도 굉장히 만족도 높게 덕분에 편하겠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됐네요. AI 시대가 되면서 사실 데이터라는 단어가 중요성이 강화되는 거라고 느끼거든요. 뭐 머니홀라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AI 그러면 전력 인프라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데이터와 대표님이 지금 언급하시는 데이터는 같은 성질의 같은 데이터일까요? 저는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소위 얘기하는 뭐 GPT라든지 뭐 제미나이라든지 이런 LLM 모델은 사람과 동일하게 대화하는 펑션들을 하는 거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결정을 하려면 이 데이터들이 기반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데이터들을 확보하는 작업들을 전 세계 많은 회사들이 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는 그중에서 동네 병원의 의사들의 의사결정을 돕는 서비스다 보니까 그거를 위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셋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입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뭐 거주 인구, 뭐 매출 정보, 그다음에 뭐 부동산 정보들 이런 것들을 다 데이터화를 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국내에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장 방대하게 잘 정리하고 있는 회사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AI가 얹어진다면 저희 회사도 그 AI 팀을 가지고 공인중개사분들 그다음에 이런 개원 컨설팅을 하는 분들을 최대한 도와주고 효율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AI가 얹어져서 좀 더 파워풀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가는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오픈 닥터는 AI가 얹어진 상태인가요? 지금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2월 정도부터 베타 테스트부터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고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오픈 닥터라는 의미가 이제 좀 명확하게 와닿네요. 이름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제가 오픈 닥터라는 이름을 정하기 위해서 전 세계 수많은 유명한 회사들이 어떻게 이름을 지었는지 좀 봤거든요. 시스코는 뭐 샌프란시스코에서 앞에 걸 뺐다 이러더라고요. 아, 되게 막 찍는구나. 그리고 되게 그냥 직관적으로 짓고 끝내는구나라고 해서 그냥 개원을 의사들을 도와주니까 오픈 닥터라고 하자라고 굉장히 빠르게 정하고 그 뒤에는 별로 이름에 대해서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닥터들이 오픈하는 거를 도와준다. 대표님을 만나고 성공을 한 개원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니까 사회에 대한 기여도 하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사회적 기여를 강하게 하고 있냐라고 하면은 저는 솔직히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저는 미래 사회에 있어서 이런 1차 병원이라고 하죠. 1차 병원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점점 고령화가 돼가면 이 노인분들이 종합병원으로 다 찾아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고 그럼 1차 병원에서 소화해 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1차 병원이 탄탄하게 형성돼 있어야 되고 그 의료 상권 중에 빈 곳들이 있다면 그런 데를 들어가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그런 의사결정들을 좀 더 도와줄 수 있고 병원의 배치가 좀 광범위하게 된다면 그때서는 국가적으로 좀 저희 오픈닥터라는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모델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큰 비전은 가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당장 수도권 2,000개 중에 한 100개 정도 개원시킨 이 단계에서는 뭔가 기여를 했다라는 것보다는 거기를 가기 위한 단계를 거쳐 나가고 있다 정도가 좀 더 정확한 설명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안전하게 말씀해 주신 내년 우리나라의 개원가의 병원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는 약 한 2,500개에서 3,000개 정도 매년요? 네, 매년 늘어나고 있고요.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하긴 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뭐 한 2,000개 정도, 한 3분의 2 정도는 네, 수도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직 오픈닥터의 서비스를 이용 안 한 게 네, 거의 뭐 90%, 95%는 아직은 이용 안 하시고 있는 상태고요. 가야 할 길은 아직 매우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 오픈닥터 서비스를 이용한 곳과 그렇지 않은 곳 또는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달라요? 두 가지일 것 같은데 첫 번째로는 저희는 그 정보 투명성을 통해서 이 개원에 대한 의사결정을 도와드리는 것도 있고 플랫폼이다 보니까 개원 비용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저희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런 그 브로커 시장에서는 예를 들면 자리를 정하는 데만 한 1,0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비용을 받는다든지 중개 수수료랑 관계없이 별도로 받는다든지 뭐 이런 시장이었다가 뭐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규모의 경제 달성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불필요한 비용들은 좀 없애는 과정들을 하고 있어서 물론 10분의 10분이 가장 싸게 합니다는 아직 달성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도 대부분의 분들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더 저렴하게 개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밸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개원 입지 자체가 저희 데이터를 통해서 잘 될 자리야 라는 거를 이미 증명하고 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더라도 저희를 통해 개원하신 분들이 그래도 상위 10% 안에 그 운영에 대한 그 수익을 내고 있지 않나 라는 것들을 데이터로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봐야죠. 이 시점 네. 많이 비싼가요? 물론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중개 수수료라고 하는 업에 정해져 있는 그 정도를 딱 정액으로 받고 있고요. 지금 개원을 아예 A to Z로 도와드리는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올해부터는 좀 유료화를 시작해서 일부 그 소액 정도는 받기 시작할 거긴 하지만 그 자체가 오히려 아끼신 비용 대비는 훨씬 더 적은 비용이기 때문에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팩트다. M3를 얘기하셨는데 네. 시총이 생각보다 크네요. 네. 뭐 지금 시총은 좀 변동했을 수도 있지만 아마도 10조 원에서 한 60, 70조 원 사이에 아마 분포를 하고 있을 거고요. 일본에서 맥킨지 출신 컨설턴트가 의사들 온라인 플랫폼부터 커뮤니티부터 시작해서 만들어 놓은 회사입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맥킨지 컨설턴트 분이 소니의 그 자금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어냈고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은 의사와 제약사, 의료기기사 간의 연결고리가 되는 사업 모델도 하고 있고 개원을 도와주는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 회사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좀 웃긴 얘기긴 하지만 이 창업가에서 전략 컨설팅 출신의 창업가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들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머리로 접근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 편견이 있기도 하고 우려사항도 당연히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산업의 영역마다 잘할 수 있는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서비스들은 전략 컨설팅들이 새롭게 크리에이션하는 경우들 별로 못 봤고요. 대규모 인프라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 업의 헤게모니가 복잡해서 네트워킹을 굉장히 좀 대기업 향들과 많이 해야 된다든지 이런 사업들은 컨설팅 출신들이 성공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처음에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도 MC라는 회사가 맥킨지 분이 창업을 했다라는 것도 꽤나 저한테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업의 헤게모니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병원, 정부, 그다음에 뭐 제약사 이렇게 헤게모니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푸는 데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좀 더 유리한 캐릭터가 있지 않나. 그 대표님 회사 채널 보다 보니까 이런 피드백이 있었는데 왜 의사만 오히려 카페나 뭐 편의점이나 치킨집이나 그런 분들이 더 입지에 대해서 왜냐면 사업은 다 모델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대표님께서는 이 의사 커뮤니티에 한정해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어요? 장기적으로 전반적인 자영업자로 확대를 할까라는 고민은 당연히 회사로서는 가지고 있긴 하고요. 다만 저는 그 원스톱 서비스라는 거에 있어서 그 완결성, 온전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 병원이라고 하는 거는 들어갈 수 있는 빌딩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부분 큰 도로 그 근처에 있는 자리들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 역에서 멀지 않은 자리들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서울, 경기, 인천에 병원이 들어갈 수 있는 건물 데이터를 다 수집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희가 치킨집을 타겟하는 순간 건물의 숫자가 한 3, 4천 개를 타겟하는 게 아니고 거의 몇십만 개를 타겟하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치킨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저희를 통해서 건물을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혹은 저희가 리소스를 훨씬 많이 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정해진 빌딩 내에서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로 승부를 보고 그런 자금과 노하우를 통해서 더 큰 시장을 가자라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성공을 해보자. 근데 좀 의외이긴 해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하신 분들이 의대를 가고 개원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사업 마인드도 있고 그런 분들인데 이런 입지를 설정하거나 이런 거에서 더 어려운 경우는 그 의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의 진료에만 몰두해서 인생을 보내야 되는 거다 보니까 경영자로서는 처음 문을 여는 거거든요. 기존에 의원을 운영하던 분들은 실제로 좀 점차 밝아지긴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의 고객들은 대부분 진료만 보시다가 갑자기 이제 개원을 해야 되는, 갑자기 사업가를 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제 생각에 한 3분의 1 정도는 자기의 의지치로 되게 사업가가 되는 분들도 있지만 3분의 2의 의사분들은 진료가 좋고 환자를 치료하고 싶은 건데 강제로 내가 사업가가 돼야 되네. 라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은퇴하신 선생님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료를 이어가고 싶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싶고 근데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거는 사업가로서 배운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데이터가 풍족했으면 그분들이 의사결정을 꽤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의사사회는 더 심하기도 하고요. 그 정보라는 게 굉장히 폐쇄적이고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몇몇 그 이런 업체들을 통한 파편화된 정보 혹은 선배를 통한 정보 이런 걸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까 그 의사결정이 틀리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또 틀린 사례도 주변에 들으시고 두려워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진료에 대한 것만 하셨다. 그다음에 정보가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두 가지 면 때문에 굉장히 개원을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해했어요. 그래서 오픈닥터의 홈페이지를 가보면 거기에 의사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라는 어떤 미션 네, 모토가 있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업가로서는 대부분 의사결정이 일이다 보니까 물론 이제 직원 관리도 하셔야 되고 뭐 더 있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의사결정을 저희가 최대한 다 도와드릴 테니
진료에 좀 더 집중해서 환자 케어에 더 집중하자라는 게 저희 회사 비전이기도 하고 앞으로의 저희 회사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대표님께서 회사 생활을 어쨌든 하신 거잖아요. 컨설팅이라는 조금 특수한 업에 계셨다고는 하지만 회사 생활을 하시고 나와서 창업을 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게 뭘까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고 있는데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더 고민이긴 하고요. 직장인은 사실 특히 그리고 저의 어떻게 보면 직업적 스타일 때문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고 CEO를 한다는 거는 책임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거든요. 물론 컨설턴트로서도 클라이언트의 아웃풋을 책임감 있게 하긴 했지만 결국 컨설턴트라는 집단은 의견을 제시하고 그걸 실행시키는 집단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책임감의 차원에서 논리적으로 이 전략이 맞냐라는 거에 대한 책임감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실행됐을 때 어떤 아웃풋이 나올까에 대한 책임은 없다 보니까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을 한다는 거랑 이 컨설턴트로서 직장인을 했다라는 거에 가장 큰 차이를 좀 만들어낸다라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일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일단은 직원분들이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분들에 대해서 계속 모티베이션을 심어주면서 결국은 이 가정 혹은 본인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끔 해드리는 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좀 가장 큰 책임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저희 회사를 2년 이상 다닌 직원 두 분이 비슷한 시기에 결혼을 하셨는데 결혼식에 가서 처음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저 직원뿐만 아니고 이 가정에 대한 책임감도 사업가로서 가져야 되는구나. 두 분 다 남성분들이긴 했는데 회사를 2년 넘게 다니면서 어떻게 결혼을 달성했다라는 것도 전 되게 감사했고 되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뒤에 인생은 더 이제 회사로서 많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좀 더 성장하시고 더 성공하시고 가정을 좀 더 잘 운영할 수 있게끔도 지원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게 작년에 좀 많이 느꼈던 감정이어서 제가 특히나 또 약간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니까 계획부터 들어볼까요? 처음에 상권에 대해서, 입지에 대해서 좀 해결을 첫 번째 단계에서 했던 것 같고요. 그 뒤에는 부동산을 연결하는 쪽에서 해결을 좀 했던 것 같고 손쉽게 개원을 도와드리는 서비스까지를 런칭한 게 작년까지의 좀 일이었다면 올해는 비용적 부담과 그다음에 의사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의료기기 쪽 시장을 좀 더 변화를 시켜보겠다. 그런 것들을 데이터화해서 의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수월하게 해드린다. 두 번째는 저희가 AI팀이라는 거를 작년 말에 처음 런칭을 해서 사람과 대화하는 것만큼이나 좋은 퀄리티의 서비스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컴퓨터랑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만들어내는 거. 어디에선가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회사를 프로테크라고 설명을 했더라고요. 업계에서는 감사하게 그 프로테크라고 불러주시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좋은 프레임으로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긴 한데 결국은 저는 다 동일하게 데이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더 빠르게 해드린다라는 관점에서 중개라고 하는 거를 좀 더 효율화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기마다 행복은 좀 변화하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20대 때는 다양한 걸 경험하면서 내가 누군지를 좀 더 찾아가자. 30대 때는 내가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 하에서 최대한 나를 성장시킨다. 40대 때는 기업을 성장시키고 추후에 하고 싶은 것들에 대한 이런 씨앗들을 쌓아간다. 50대 이후는 물론 이게 모든 게 잘 풀린다는 가정하지만 그 뒤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하자라는 게 제가 20대 때 아버지랑도 많이 얘기하면서 좀 세웠던 플랜인데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하나하나 좀 이뤄왔던 것 같습니다.